최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혁신과 성장, 상생을 실천하는 경기도 광명시가 주인공인데요. 박승원 광명시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 인사부터 드리죠. 네. 말씀드렸듯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2023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또 2023 17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에서 광명시가 공공서비스 부문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비결과 소감이 궁금하네요. 네. 우리 1,500여 명의 광명시청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내놓으면 그것을 임기 중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실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공약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한 덕분이고요. 특히 이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약 내용에 대한 평가, 점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약이 빈 공약이 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하는 것이 큰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특히 사회적 경제 분야 관련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마 선택과 집중을 잘한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명시가 사회적 경제과를 신설해서 현재 156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앞으로도 한 300개 목표로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은 기후위기 대응, 또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나가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광명시가 민선 7기 때부터 탄소 중립 선도 도시라는 이름을 갖고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는 기후 1.5도시 기후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을 좀 진행해 왔고요. 그 외에 태양광 설치나 또 에너지 건축물 만드는 것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탄소 포인트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운동을 하면 그거 할 때마다 포인트를 쌓아들여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역 화폐로 돌려드리는 일들인데요.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용기를 가지고 배달할 때 직접 가져가서 용기에 담아오고 하면 그럴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탄소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런 형태의 제도를 좀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시민들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시민과 함께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탄소 중립 시민 교육 그리고 평생학습 지원금 등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광명시가 변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제가 지난 한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보니까요.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들이 시민들께 굉장히 많으시고 작년에 우리 통장님들하고 간담을 하다 보니까 아니 왜 우리한테는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키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장 반장님뿐만 아니라 새마을 바르게 살기 주민자치회 같은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이런 많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탄소 중립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그것을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평생학습 지원금은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이번 추경에 아마 예산을 반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은퇴 나이가 50세입니다. 네. 우리 광명 시민들의 평균 나이가 51세인데 50세에 도달하는 시민들에게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약 3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학습으로만 쓸 수 있는 평생학습 지원금 제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 평생학습 도시 광명이 새롭게 다시 한번 제2의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시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구로 차량기지 문제도 좀 얘기해 보죠. 2005년에 수도권 종합발전 계획으로 시작된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정부가 구로에 있는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옮기겠다고 하고 또 18년간 일방적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타당성 조사만 3번 한 사업이 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수도권 종합발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18년 됐습니다. 사실은 18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돼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당성 조사만 3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의 민원을 광명시로 전가하는 데 있어서 애초에 있었던 소음이나 진동이나 미세먼지 이런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광명시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소위 차량기지라는 게 소위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네. 어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설득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렇게 심각한 지경이 아니었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 가장 심각한 건 어떤 문제입니까? 이 사업이 처음에 진행될 때 우리 광명시에서는 반대 이사를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광명시에서는 그러면 이 차량 기지를 반드시 지하화하고 또 광명시로 지하철이 올 때 추가역을 2개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명으로 오는 이 차량 기지가 실제는 그곳에서 전동차를 수리하고 하는 말 그대로 혐오 시설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광명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께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문제만 보면 지하철역이 하나 더 생기니까 오히려 더 교통은 편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구로에서 이 노은사동까지 오는 길이가 약 9.5km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서울시의 전철역의 구간을 보면 2km 이내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 9.5km 이상 오는 데서 전철역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현충역하고 가리대역하고 이 두 곳에 추가역을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우체국 사거리역 부근에 전철이 하나 생기고 바로 종점으로 들어가서 전동차를 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우리 광명 시민의 교통 편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광명 시흥 3기 신도시가 양질의 일자리와 또 품격 있는 주거 또 편리한 교통을 기반으로 해서 적주락, 직주락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춘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욕심이신데 특히 락에 특화된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LH와도 굉장히 열심히 소통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로 차량기지 예정지가 3기 신도시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3기 신도시 정중앙에 구로 차량 기지 부지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광명시 도시개발에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 3기 신도시는 광명 시흥 포함해서 380만 평인데 말 그대로 직주라 이곳에서 일하고 이곳에서 잠도 자고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글로벌 문화 수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기 시도시 한복판에 촬영기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시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네. 18년 전과 지금과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들께서는 촬영기지 지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광명 시민 76.2%가 네. 차량길이 이전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 정도로 반대가 심한데
총궐기 대회, 인간띠 행진, 국회 토론회 등 여러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네. 그 정도로 시민들이 분노하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네. 행동하는 광명 시민들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으로서. 시민대책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세종시에 방문해서 집회를 했고요. 또 광명 시내에서 천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국회 가서 토론회도 하고 또 그 차량기지 8만 5천 평 부지를 둘러싼 인간 띠있게 행사도 했는데 내일 모레는 네. 수요일 날 저녁에는 그 주변에서 촛불 행사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단체와 또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그 구로 차량기지 반대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반대 운동할 줄은 몰랐는데요.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 도시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강한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계시고 아마 주민들의 이런 의견들이 국토부나 기재부에 잘 전달돼서 네. 잘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정부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부분이 됐습니다. 네. 세 번째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약간 좀 네. 밀리는 것 같아요. 광명시와 광명 시민들은 어떤 결과를 가장 원하고 있을까요? 광명 시민들과 저희 광명시는 이것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로 구민들도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전해달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구로 구민들의 그런 민원도 해결하면서 광명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데 구로의 민원을 그대로 광명 시민이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국토부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과는 관련 협의를 좀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네.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예상이 되시는지 좀 예상해 주십시오. 국토부가 KDI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끝내서 지금 기재부에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기재부는 재정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단계인데 원래 4월에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5월 달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기재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용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단추를 잘못 낀 사업이고 예. 18년이 지난 정말 오래된 낡은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기재부가 용단을 내려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지혜를 내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점 재검토라면 구로 차량기지 구로 입장에서도 이거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는 이게 옮겨질 다른 지자체가 어디가 선정이 되든 또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서울에 보면 수서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 차량 기지를 그 지하화하는 현 네. 위치에서 지하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본 오사카를 비롯해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차량 기지를 지하화하고 복합해서 그 주변을 개발하는 전략들이 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차량이 기지가 지상에 있는 것과 지하화되는 것과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그거는 이제 그 비용 문제는 예, 이제 예. 국토부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그런 내용조차도 지금 저희 시와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전혀 있지 않은 깜깜이 그렇습니다. 상태군요. 네.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 광명 굉장히 변화의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선도적인 지자체라는 느낌 받는데 시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도시. 시장님 또 광명 시민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OBS 시청자 여러분과 또 광명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OBS에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광명 시민 여러분 그동안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명시의 문제는 우리 광명 시민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이 아니고 지방 분권의 시대입니다. 우리 광명 시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나고 광명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러한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승원 광명시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